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겨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이걸 떠올리겠죠.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겨울 특집 제1부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1 안 무섭습니다. 일련번호 SCP-2082 격리등급 무효 별명 엘레퍼즈 크라이어 필러스 SCP-2082는 흔히 맘모스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머드라고 부르는 코끼리의 친척이자 빙하기를 대표하는 멸종된 동물 매머드의 아종입니다. 어깨 너비는 2.7m에서 3.4m까지였으며 무게는 6톤 이상이었습니다. 1만 년 전 대다수 개체들이 사망했으며 대략 4천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SCP-2082의 구체적인 생김새는 관찰된 적이 없으며 반경 250m 내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발생시킵니다. 범위 지역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 10도씨로 변하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범위 내 생명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SCP-2082가 지나갔던 장소마저 온도가 변화한 그 상태로 유지되며 SCP-2082의 이동 경로대로 효과는 상시 지속됩니다. 게다가 SCP-2082의 효과가 넓이 20평방미터의 지역을 뒤덮게 되면 무수한 양의 얼음과 진눈깨비가 모든 고체 표면에 쌓이기 시작하고 추가로 SCP-2082의 능력이 효과를 미치는 범위가 반경 1km까지 확대되며 한계점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SCP-2082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의 면역이 있습니다. 이미 멸종되었던 SCP-2082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은 1962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SCP-재단은 박물관에서 사들이고 몇몇 SCP 개체를 이용하여 채집한 매머드의 조직 그리고 냉동 보존된 사체를 손에 넣었으며 그것을 이용해 SCP-2082를 재생성하고 복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애셔 박사의 지휘 및 감독하에 제908 연구구역에서 소규모 연구팀이 구성되었고 1962년 10월부터 1983년 6월까지 SCP-2082의 복제물 생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 복제에 대한 모든 연구는 사건 2082 프라임으로 인한 대규모 파괴 사태로 인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사건 2082 프라임의 원본 데이터는 파괴되었으나 당시 사건과 연관된 파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파일 2082-01 제62 B기지 외부에서 회수된 문서이며 자동적으로 백업된 기록입니다. 최종 실험 보고 1983년 7월 4일 스티븐스 연구원, 보이드 하급 연구원 작성, 프레드릭스 요원 원격 감수, 복제장치에 대한 초기 실험 가동은 재앙 그 자체였다. 실험시설은 얼어붙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모든 주요 인원들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지 폐쇄가 단행되었으며 남아있는 연구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핵무기 장치가 작동할 것임을 예감하고 있다. 아마 이 상황에선 그것이 합리적인 길일 것이다. 실험실 안에 나타난 그 개체는 복제된 유형으로 추정된다. 실험실 문이 열리자마자 기온은 영하 10도로 떨어졌으며 거기서부터 빠르게 급락하기 시작했다. 연구실과 기숙사를 비롯한 실내에 있던 모든 연구원들은 시설 전체의 온도가 영하 190도에까지 도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기록을 재단 인원이 회수한다면 그 개체는 자신의 효과에 면역이 있다는 것 외엔 특이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후 재단에서 수색 작업을 하였고 제908 연구구역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 뒤 기지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서 SCP-2082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대상은 복제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해 대동맥류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SCP-2082의 DNA는 제190기지의 표준형 생물체 격리실 내에 보관하며 주요 과학기관에 모조품을 만들어 유통시킴으로써 SCP-2082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SCP-재단 외에 SCP-2082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주요 과학단체 내에 잠복 중인 요원들에 의해 제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SCP-2082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련된 장비들은 모두 분해하여 제77기지에 엄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SCP-2082 멸종한 동물이지만 인간들에 의해 불완전한 모습으로 되살아나 다시금 죽음을 맞이한 존재, 광범위한 초자연적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존재, 그리고 이런 SCP-2082와 비슷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어느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청 위험 레벨 1
이것도 안 무섭습니다. 1년 번호 SCP-649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겨울이 가득한 성냥갑. SCP-649는 성냥 32개 피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성냥갑입니다. 성냥갑 아랫면에는 눈송이 모양의 표시가 있으며 SCP-649의 덮개를 열어놓은 채 15분이 지나면 주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때 창문이 없는 실내에 있더라도 강한 바람이 붑니다. 점차 낮아지는 주변 온도가 섭씨 0도에 도달하면 SCP-2082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량의 눈과 진눈깨비가 생성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는 점점 증가하며 최대 반경 1k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 범위 전체의 눈이 3m 이상 쌓이고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눈과 진눈깨비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며 이 효과 범위는 시속 15m의 속도로 점차 확장합니다. 이윽고 성냥갑 주변은 가장 더운 날씨에도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인 곳을 뜻하는 툰드라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며 온도는 영하 45도를 유지합니다. 이 효과를 막는 방법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SCP-649의 덮개를 닫는 것입니다. SCP-649가 최초 발견된 건 1987년 6월 19일 미국 남부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눈폭풍이 발생하여 재단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SCP-649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마을 중앙 공동묘지에서 SCP-649를 찾을 수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겐 기억 소거 절차 실시 후 언론 및 일반인들에겐 지구온난화의 영향이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이후 SCP-649를 실험한 기록 중 기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SCP-649를 약 1시간 48분 동안 덮개를 열어놓은 채 방치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1시간 45분 지점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마치 사람이 눈을 뭉쳐 만든 듯한 모양새의 인위적인 형태의 눈뭉치가 날아와 실험을 진행 중이던 페냐 박사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체의 사람 같은 실루엣이 보였으며 조사를 위해 D계급 3명을 파견했으나 그들은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기록된 녹화 테이프를 통해 D계급 1명이 작은 인간 실루엣을 따라간 걸 확인했고 그 실루엣을 따라 격리실 벽을 통과해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사실은 행방불명된 D계급 인원 3명 모두 어린 나이에 죽은 자녀가 있었던 부모였습니다. 이후 어린 나이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실험 참가 인원 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SCP-649의 성냥은 단 한 개도 수납되어 있지 않으며 제77기지에 표준형 격리함에 SCP-649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실험 외에는 격리실에서 이동시키지 않으며 격리 실패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실 내부에 난방기구를 비치하여 기온 저하를 최대한 막으며 격리를 시도합니다. SCP-649 덮개를 여는 순간 강한 바람과 기온 저하를 부르는 성냥갑 SCP-2082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SCP-649 실험 도중 들렸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실루엣은 정체가 뭘까요? SCP-649 적어도 화재 사고가 발생할 일은 절대로 없는 성냥갑입니다. 시청 위험 레벨 2 벌레나 곤충 싫어하면 권장하진 않지만 스파이더맨 좋아하면 봐도 될 듯합니다. 1년 번호 SCP-548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얼음 거미 SCP-548은 신장 7.3cm의 코발트 블루 타란툴라라고 불리는 종의 하나인 파란색 암컷 거미입니다. 이 거미의 특징은 체내에 지닌 독성 물질이 생체 조직에 접촉되면 매우 효율적인 흡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물리면 0.5ml 이하의 독이 주입되고 물린 부위의 체온은 평균 38도 내려갑니다. 참고로 인간의 체온은 평균 36.5도이지만 피부는 그보다 낮은 31도 정도이며 그렇기에 SCP-548에게 물린 부위는 순식간에 영하의 온도로 떨어져 동상을 일으키며 만약 독이 중추순환계로 퍼진다면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SCP-548보다 작은 생물이 SCP-548에게 물릴 경우 그 즉시 얼어붙어라! 전신이 얼어붙어 버리고 사망합니다. 또한 SCP-548은 일반적인 코발트 타란툴라와 비슷한 섭식기관을 지니고 있으나 턱이 비교적 단단하며 톱니형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CP-548은 자신의 독액을 이용해 먹잇감을 물어 독을 주입시키고 얼어붙은 먹이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 뒤 얼어붙어 있는 먹이의 조직을 갈가내어 먹을 수 있는 작은 파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음을 깨부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강력한 치악력, 즉 깨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SCP-548은 비슷한 종의 거미처럼 인간과의 접촉을 피해 숨는 편이지만 궁지에 몰리면 빠르게 공격 태세를 취하며 공격 대상을 물어뜯고 도주합니다. 또한 SCP-548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채 얼어붙은 상태로 생존할 수 있으며 수차례의 냉동 실험을 겪었음에도 해동되는 순간 아무런 지장 없이 활동했습니다. 관련 기록에선 SCP-2082가 과거 원인을 제공했던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현재 SCP-548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직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채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SCP-548은 온도 24도로 맞춰진 가로 세로 50cm의 고내열성 분규산염 강화 유리 또는 온도차 50도의 급격한 변화를 견딜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격리함을 통해 SCP-548을 격리 중이며 외벽을 갈가내거나 할 경우 즉시 액체 질소를 투여하여 움직임을 통제한 뒤 강화 강철 격리함으로 이동시킵니다. SCP-548의 먹이로는 4일에 한 번 생쥐 한 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CP-548 물리면 동상 또는 사망을 일으키는 푸른빛의 거미, 침대 밑이나 집안 구석에 숨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